마지막 단원이네, 공개. 계산적도 많이 나옵니다. 공개. 여기 단원에서. 그러다 보면. 왜? 그냥 계산하는 단원이거든. 오케이. 조심해야 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자, 여기서 제목을 잠깐 보면은, 뭐, 줄기와 잎이라는 게 좀 나오고, 도수 분포표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좀 봐야 되는 게 상대 도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처음 듣는 용어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어, 뭔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진짜 계산 이 사칙 계산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부터 얘도 유형 자 여기서 먼저 유형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고 뒤로 넘어갈게. 줄기랑 잎 그림은 뭐냐 하면 식물이랑 식물, 나무보다는 식물 보면 나무, 식물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지. 맞지? 거기 잎이 이렇게 달렸잖아. 맞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걸 말하냐면, 자, 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어. 그리고 잎이 이렇게 딱 열려 있단 말이지. 짠. 이런 식으로. 그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줄기부터 얘는 내가 1이라고 붙이고, 얘는 2라고 붙이고, 얘는 3이라고 붙여. 그리고 잎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잎이 1, 2, 3, 4, 뭐 여기 1, 2, 3, 그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붙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줄기는 10의 자리고 잎은 1의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잎은 4가 아니고 10, 14의 잎인 거지. 이렇게 줄기랑 잎으로 나누어서 이런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34, 27, 40, 38, 26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10의 자리들을 딱딱딱 보면 2, 3, 4밖에 없다는 거지. 10 얼마의 자료가 없고 50 얼마 자료가 없어. 20, 30, 40에 대한 것만 있고 자 20에 대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21,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5 이런 식으로 자 줄기 잎이잖아 맞지? 21, 25, 26, 27, 27, 28, 29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말이야? 27짜리 자료는 두 개 있구나 이렇게 30, 32, 그러니까 30은 아니다, 알겠지? 줄기가 30인 게 32, 34, 35, 37, 38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이렇게 줄기랑 잎이라는 용어로 써서 나눠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자료가, 즉, 여기 있는 자료가 전체 몇 개냐 하면 잎이 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세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뭐 딱히 그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잎을 쓸 때 있잖아. 작은 자료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좀 써주면 나중에 보기가 편하고 정리하기가 좋으니까. 음.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냥 써주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저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학생은 좀 잘 없었어. 있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자, 도수 분포표. 말 그대로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도수가 뭐냐 하면은 그냥 도수라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만약 시험 쳤어. 국어가 몇 점, 영어가 몇 점, 뭐 수학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봐라. 여기서 도수라고 하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요런 식을 딱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로 나타냈지만 이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키가 될 수도 있고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대상들은 바뀌어. 그래서 자 여기서는 나이로 2세 이상 8세 미만인 사람이 5명, 8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4명. 만약에 시험으로 치면은 20점 이상 뭐 20점에서 40점 미만인 사람이 5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계급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계급 값이라 하거든.
오케이? 그럼 그 계급값에 해당되는 인원수, 명수, 자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도수야.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도수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도수의 총합이 뭐야? 여기 있는 대상의 전체 인원이다 이거지. 전체 개수다 이거지. 오케이? 반야, 니네 반 몇 명이야? 어? 그럼 몇 명이야? 수반은 5명, 27명. 그럼 니네 반 뭐 성적, 키, 뭐 몸무게 이런 걸로 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도수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 합계는 얼마? 27명이 될 거지. 될 거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들을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낸 거. 도수 분포 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했는데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다각형의 그림으로. 그러면 자 여기 계급의 시작과 계급의 끝값 그게 도수 몇 명인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로 저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다음에 2 이상 8 미만이 5명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표로 한번 가볼게. 여기가 2 이상 8 미만이 5명이니까 이렇게 색칠돼 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됐나? 또 그 다음은 8에서 14가 4명이야 맞지? 그럼 그걸 굳이 여기다가 그리자면은 여기 값이 여기 8에서 14가 몇 명? 4명입니다. 그럼 4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8에서 14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이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 하고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이 끝에 값을 점을 찍어가지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이 친구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그래. 왜 다각형이야? 우리 다각형 배웠을 때처럼 얘는 각이 많이 있지. 즉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만 해도 몇 각형인지 이렇게 각이 더 많잖아, 맞지?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오케이? 자, 상대도수가 뭐냐 하면은 이 상대도수라는 거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은 확률이라고도 이제 배우는데 전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걸 상대도수라 그래. 그래서 이 상대도수는 다 더하면 항상 1이야. 다 더하면 항상 1. 자, 왜 그러나 한번 보자.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볼게. 10명의 학생이 있어. 10명의 학생이 줄넘기를 한단 말이야. 줄넘기를 하는데 한 개에서 세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다섯 개에서 뭐 일곱 개에서 10개 이렇게만 내가 나눠볼게. 요 학생들이 얘가 한 명, 얘가 세 명, 얘가 5명, 얘가 한 명 이렇게 했어. 그러면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 하면 전체 10명 중에서 1에서 3개를 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0명 중에 한 명이다.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10분의 3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건데 이거 다 더해봐. 얼마입니까? 당연히 10분의 10 나와서 1 되지 맞지? 그래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야. 근데 이 상대도수를 쓰는 걸 보면 짜잔 소수로서 여기서 그냥 표기는 내가 분수로 했지만 소수로서 표기를 많이 해. 그럼 여기는 보면 소수로 굳이 쓰자면 얘는 0.1, 얘는 0.3, 얘는 0.5, 얘는 0.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0.04가 왜 나왔어? 100명 중에 4명일 거니까 0.04가 나온 거야 맞지? 근데 여기 보면 50명 중에 2명이야 맞지? 그러면 이 0.04라는 계산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 0.04라는 거는 자 50분의 2를 하면 0.04 계산이
100분의 4를 만들어서 0.04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2 나누기 50개는 바로 계산한 건데 분모를 얼마? 100으로 만들어졌을 때 소수 딱 만들기가 쉽잖아, 맞지?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자, 여기 0.2라는 거 어떻게 나왔다? 0.2라는 거 어떻게 나왔다? 50명 중에 10명이니까 100명 중에 20명이지, 맞지? 그러니까 얼마? 0.2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은 말을 다르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계산과 의미는 똑같아. 100분의 4다.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 4%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자, 이제 문제 가가지고 문제에서 그다지 어렵게 볼 건 없어. 한 번씩 몇 개만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풀어보고 와서 좀 얘기를 하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자두의 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래. 옳은 것은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4이다. 잎은 얘들이 가장 적네, 맞지?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7입니다. 틀렸어. 자, 다음. 무게가 55g인 자두는 55 몇 개야? 2개가 되겠네, 맞지? 틀렸고. 수확한 자두는 25개이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또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지 말고 요렇게 상자 딱 만들면 몇 개야? 그치, 6, 4, 24지, 맞지? 근데 여기 하나가 비었으니까 요 한 개 여기 채워준다 해서 요거 24개. 요거 하나까지 몇 개? 25개. 그래서 3번이 일단은 옳은 게 되겠네, 맞지? 4번, 5번도 맞아 보겠습니다. 무게가 70 이상인 자두. 70 이상인 자두는 70 이상. 하나, 둘, 셋, 넷, 5개네. 틀렸고요. 무게가 8번째로 가벼운 자두. 8번째 줄기가 일단 40 얼마부터 맞지? 이게 무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네. 8번째로 가벼운 자두의 무게는 54가 아니고 얼마? 53 되는 거지. 이거 어렵다고 말하면 양심이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다음 도수분포표 갑시다.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 도수별 1인당 1일 급수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옳지 않은 것을 보시오. 260 이상 280 미만의 도수가 둘이다. 이런 식으로 표를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우리 도수의 총합을 씁시다. 얼마? 20 되겠지? 계급의 개수는 5이다. 계급이 요거 하나하나가 계급이라 했어. 계급의 개수가 5개니까 기억 맞는 말이지. 1번 맞는 말이지. 계급의 크기는 20리터이다. 계급의 크기가 뭐냐면 요 간격을 얘기해. 요 간격이 20 단위로 놓은 거 맞지? 그래서 요거 맞는 말입니다. 도수의 총합은 20곳이다. 맞는 말이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를 말하는 맞지? 거기에 대한 계급 값은 280에서 300이다. 자, 계급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계급 값. 얘는 계급을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로 쓴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계급 값을 나타내는 거는 이 숫자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평균 내면 얼마입니까? 290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계급값은 290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급수량이 300리터 이상인 곳은 300 이상은 여기서부터 내놨지. 몇 곳? 12곳이다. 맞는 말. 여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봅시다. 특정 계급의 백분율 어떻게 구해? 백분율 계산. 뭐 전체 중에 몇 명인지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지, 맞지? 즉, 몇 퍼센트 나타낼 때 그렇게 계산하지. 여기 한번 봅시다. 유난해반 학생 35명이
한 달 동안 편의점 이용한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9회 이상 15회 미만. 9회 이상 15회 미만이면 여기니까 요 두 개의 도수를 얘기하겠네. 하나가 비었습니다. 전체 35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27이네, 맞지? 그럼 여기 몇 명? 오케이. 계속 사치 계산하지. 실수 나오기가 쉬워. 사치 계산이 어려운 사치 계산 아니지.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틀려, 이쪽 단어에.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9회 이상 25회 미만이니까 이 두 개 자료니까 8하고 6하고 해서 얼마? 1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거는 35 중에 14가 해당하는 건데 100분율이니까 300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지? 히스토그램 보는 거는 여기 값이 4에서 8인 게 여기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8에서 12인 게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를 나타낸 거니까 요거를 볼 줄만 알면 얘랑 지금 똑같은 거. 즉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라 했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는. 자, 찢어진 히스토그램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개석인에 반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네. 여기는 어차피 여기로 끝냈잖아, 맞지? 기록이 40회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 자, 40회 미만은 여기 이렇게 그어서 여기 두 집단을 얘기를 하지. 여기가 전체의 40%네. 몇 명이야? 요거 5명. 여기 몇 명? 9명. 14명이 40%래. 그러면 아까 전에 평균자 전체 우리가 전체 학생을 X라 두자. 전체 학생분의 14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온대? 40이 나온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학생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X는 40분의 14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되죠. 하나 지우고 5, 7 얼마? 35가 되겠다. 전체 학생은 35명이야. 그러면 40회 이상 45회 미만인 학생. 자, 여기 한번 써볼게. 얘가 5명, 얘가 9명, 얘는 8명, 얘는 3명이잖아, 맞지? 그럼 35이 되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25야? 그럼 여기 몇 명 돼야 돼? 10명 돼야 되네.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찢어진 거지, 맞지? 그래서 10명 이렇게 주고 차근차근 계산하면 된다, 알겠지? 도수분포 다각형 여기에서 도수분포표에서 여기 점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만 점 찍은 게 아니고 그 전에 0까지 찍어서 이렇게 연결시킨 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얘도 문제 보고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냥 여기 이렇게 사각형들만 없어진 거야. 알겠습니까? 찢어진 도수분포 다각형 마찬가지로 여기도 넘어갑니다. 같은 개념이고 표를 읽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뭐 하냐면 두 도수분포 다각형의 비교를 하면 되겠어.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별량이 큰 자료가 많다. 별량이라는 게 뭐야? 별량이 크다라는 건 이쪽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 맞지? 문제에서 뭐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영대내 반 남학생과 여학생이 하루 동안 음식이 아니었어. 음악 감상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은 편이다. 맞아, 틀려. 여학생은 빨간색, 남학생은 파란색. 음악 감상 시간이 더 많은 편이지. 이 몇 분 몇 분 하는 게 여학생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맞지? 좀 더 많은 편이다. 자, 맞는 말입니다. 음악 감상 시간이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 그럼 정확하게
자,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아니네, 남학생이 더 많네요. 틀렸습니다.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각각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가로축은 이렇게지 맞지? 그게 서로 같다. 이 뭐 말하는 걸까 이거? 각각의 그래프랑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자, 가로축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가로축. 이게 세로축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친구의 넓이. 요 그래프하고 얘랑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 이게 같으냐 물었어. 자, 여기서 잠깐 앞에 어, 요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 도수분포표를 도수분포표를 우리가 뭘로 나타낸 거야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잖아, 맞지? 응. 근데 도수에서 말고 히스토그램을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지금 나타낸 거잖아, 맞지? 여기가 더 보기가 쉽겠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로축이랑 이게 둘러싸인 부분에 이거 넓이만 하지. 그럼 이걸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특징을 좀 볼게요. 여기 중간에서 점찍히고 여기 중간에서 점찍히고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만큼 삼각형이랑 여기 밑에 있는 요만큼 삼각형이랑 두 개 합동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딱 갖다 붙겠지. 반대로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이쪽으로 온 거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랑 어차피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가로축이랑 이 도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랑 다 똑같은 거야. 넓이랑 똑같은 거야. 넓이의 합이랑.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다 있겠지. 그럼 전체 가로 곱하기 요, 요 값들의 합이겠지. 맞지? 그러면 이쪽 문제로 다시 옵니다. 음.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보면 넓이는 서로 같다. 즉 남자랑 여학생이랑 같으냐 물은 거야. 그러면 얘들이 같으려 그러면 자 분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가로 길이 자체는 얼마야? 얘가 70이 되겠네.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70이 되겠네, 맞지? 그럼 세로 길이 합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각형 넓이랑 다 같을 건데 사각형 넓이하고 사각형하고 관련이 있을 건데 그럼 인원수하고 관련이 있겠지. 몇 명인지. 자, 남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남학생 전체 인원수 해봅시다. 2명, 4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 4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 그 다음 얼마지? 8, 10, 19, 20명 되겠네. 여학생은? 자, 여학생은 1명, 3명, 그 다음 8명, 4명, 그 다음 3명, 1명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12, 20명이네. 남녀 인원수가 똑같네. 전체 인원이 똑같잖아, 맞지? 그럼 이거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서 사각형 넓이 하면은 같아지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두 개가 같아지는 거. 만약에 남학생, 여학생 전체 인원수가 다르면 넓이는 입니다. 넓이 하나하나 구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럼 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0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0이잖아, 맞지? 요거 다 더한 거에다가 즉 여기 20 있잖아. 그럼 곱하기 70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사각 넓이를 다 더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상대도수는 해서 나타나는 거는 전체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했는데 문제 살짝 한번 볼게요. 승진에 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줄넘기 기록이 37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37회는 어디? 35에서 44인 여기 속하지. 요 계급에는 몇 명입니까? 여기가 9명이네요. 맞지? 그럼 여기에 대한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하면 자, 전체 인원을 위해서 우리는 1 더하기 얼마야? 5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럼 25가 되겠네요. 맞지? 전체 25명 중에서 37회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은 몇 명입니까? 9명이지 지금. 9. 그러면 얘는 100분의 얼마입니까? 36이니까 0.36이 상대도수가 됩니다. 자, 1002번. 우리 도수 분포표 옆에 각각의 상대도수를 계산해서 놔둬서 붙인 거야, 그냥. 다음 중 A, E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도수들을 찾는데 전체 인원이 없으니까 C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 근데 이 두 명이라는 게 상대도수가 0.1이라는 걸로 우리는 전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몇 명 중에 두 명이 상대도수가 0.1이었냐, 즉 10분의 1이었냐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20. 그 말은 이 전체 인원이 20명이겠다. 20 쓰겠습니다. 따라오고 있나? 5, 15, 여기까지 16이니까 C는 얼마? 4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0분의 3 상대도수, 20분의 10 상대도수, 그 다음에 또 얼마야? 여기 상대도수 E는 얼마야? 항상 1.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상대도수 값을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뿐이니까 얘도 어려울 거 없고요.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 상대도수 어차피 총합은 1이니까 여기도 해결할 수 있고 여기 한번 볼게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상대도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도수의 총합이 다르기 때문에 계급값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야. 학교 성적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비교를 하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등급 같은 거 할 때. 오케이? 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1학기 동안의 봉사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표래.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은 남학생은 120명이고 여학생은 100명이야. 그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을 남학생은 6명이 있고 여학생은 6명이 있는데 상대 도수로 봤을 때는 얘는 120명 중에 6명이 한 거고 얘는 100명 중에 6명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더 많은 거야. 상대 도수가 더 크겠지. 맞지? 그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 도수가 같은 계급은이라고 했을 때 상대 도수들 딱 보여주면 되겠지. 자, 여기로 우리가 상대 도수 구하면 어떻게 돼? 얘는 100분의 6이 되고 얘는 120분의 6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얘는 42가 되고 아이고 얘는 120분의 42가 되고 얘는 100분의 3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합계 즉 총 인원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도수가 같은 애들은 상대 도수가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지. 빼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들이 120으로 더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도 당연히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편성돼야 되죠. 얘는 3개를 일단은 계산을 쭉 해봐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그 계산한 거. 자, 여기부터 하나씩 해보자. 얘는 120분의 30이랑 100분의 19랑 계산을 하는데 이게 다르죠?
120분의 42랑 100분의 35를 하라는 거고 120분의 18이랑 100분의 16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요거 계산해서 같은지 다른지 요거 계산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면은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자, 다음 유형 14, 15 남았는데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 제목이 뭐냐면 두 집단의 상대 도수의 비율을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볼게. A, B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5대 3이래. 도수의 총합이 진짜 5랑 3이었을 수도 있고 50명, 30명이었을 수도 있고 100명, 60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비율이 5대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계급의 도수의 비가 1대 2래. 이 계급의 상대 도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는. 맞지? 음.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는 도수의 총합과 그 계급의 도수를 각각 한 문자로 나타낸다. 계급의 상대 도수는 이렇게인 걸 상대 도수 구하는 식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도수의 비를 구한다. 이렇게 나타냈다고. 그럼 결국 얘들의 상대 도수의 비는 어, A 집단에서 상대 도수 구하고 B 집단에서 상대 도수 구하라는 거야. 자, 총 합의비가 5대 3이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5A, 3A라고 볼게. 이게 총 합이야. 됐습니까? 그 어떤 계급의 도수가 있어. 그 어떤 계급의 도수가 1대 2니까 걔는 B랑 2B라고 볼게. 그럼 이 비율은 항상 얘는 1대 2가 나오고 얘는 5대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상대도수가 어떻게 돼? 5A분의 B가 되고 이 친구는 상대도수가 어떻게 돼? 3A분의 2B가 된다. 결국 상대도수의 비율은 5A분의 B 대 3A분의 2B를 보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AB 똑같이 쭉 날아가니까 5분의 1 대 3분의 2를 얘기를 하는데 자연수의 비율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양쪽에 15를 곱합시다. 3 대 10이 되겠다. 이해됐나? 그렇게 해서 뒤에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 표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 외운 영어 단어의 개수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래. 상대도수야 알겠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운 편이다. 어떻게 됩니까? 1반은 빨간색, 2반은 파란색인데 1반보다 2반이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운 편이다. 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2반이 좀 더 치우쳐져 있나? 맞지? 응. 자, 전체적인 이 상대도수면 비교를 해봐도 근데 더 많이 외운 거라는 건 어떤 그 서로 이제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일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일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고 계급값은 어디? 15에서 20. 그러면 15에서 20이니까 계급값은 17.5 맞지? 자, 2번 맞았어요. 3번. 1반과 2반의 전체 학생 수가 25명, 50명이면 1반이 25명, 2반이 50명이면 영어 단어를 10개 이상 15개 미만, 10개 이상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그 학생은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자, 1반은 상대도수가 어떻게 돼? 0.2지. 그럼 1반은 상대도수가 0.2라는 거는 10분의 2야. 근데 1반 전체 학생 수는 얼마? 25명으로 잡았다고. 맞지? 그러면 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5명 되나? 맞지? 어. 1반은 5명으로 우리가 계산이 됐고요.
2반은 상대도수 얼마입니까? 10에서 15. 여기 0.14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1.14가 되겠네. 1.1 0.14 소리 1점이 나오면 안 되지. 0.14라는 상대도수는 50명 중에서 몇 명이냐 이거야. 그럼 0.14는 우리가 100분의 14를 얘기하니까 7명이 되겠네. 맞지? 그럼 2반은 7명. 인원수로. 그러면 순수하게 그렇게 외운 학생은 1반보다 2반이 더 많다. 2반이 더 많은 거 맞죠? 3번 맞습니다. 2반에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 2반에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은 2반에서 상위 22% 내야 된다. 자, 영어 상대도수 얼마입니까? 0.22지. 여기 상대도수 얼마입니까? 0.36이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이미 0.5잖아, 맞지? 0.5라는 건 상위 몇 퍼센트야? 오, 50%야. 2반에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운 학생은 20개라는 거는 여기보다 더 적게 있는데, 맞지? 상위 21%에 내야 되나? 자, 이게 틀렸습니다. 1반에서 영어를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일반 전체 학생의 1반에서 15개 미만은 자, 요거 얼마입니까? 0.04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점 찍히면 요거 얼마입니까? 0.14가 되니까 0.18이 되지 맞지? 그럼 0.18이라는 건 몇 퍼센트야? 18%인데 일반에서 영어 단어를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일반 전체에서 32%이다. 일반인데 잘못 봤다. 쏘리. 일반 여기 있죠. 요거 얼마야? 1.2가 되고 0.12, 0.12가 되고 0.2가 되니까 0.22, 20, 32%라네. 15개 미만 외운 학생은 15개 미만 외운 학생 32%라네. 그러면 우리가 얘도 틀렸다 했고 얘도 틀렸다 했고 엄청 헷갈리기 시작하지 우리가. 자, 여기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계급을 범위로 이렇게 딱 둔단 말이야. 10 이상 15 미만인 게 이렇게 된다. 이거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10 이상 15 미만이라 했잖아. 그러면 자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10개, 11개에서 많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인원이 많을 수도 있어. 뭐 각각 이렇게 또 골고루 분포됐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묻는 거는 뭐라고 묻는 거야? 20개를 외운 학생, 15개 미만을 외운 학생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럼 나 찾는다고. 20개가 여기야. 20개. 그러면 20개를 외운 학생은 여기가 어쨌든 20 이상이니까 20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상대도수가 0.36 됐었고 맞지? 20개로 다 있다 쳐도 20에서 25 사이가 다 20개라 쳐도 결국 이 상대도수를 얘는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0.36이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0.2이고 그럼 더하면 0.58이니까 맞지? 얘는 20개 외운 학생은 22% 내에 일단 못 드는 게 확실해. 근데 여기는 15개 미만 외운 학생.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5개 미만을 외우는 학생은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 학생은 세질 않겠지. 여기 있는 학생이 15개 미만을 어쨌든 했더라도 일반에 대해서는 0.12랑 0.2니까 0.32가 돼버리는 거야. 15개 미만의 학생은 일반 전체의 32%입니다. 32%가 맞는 말이지, 맞지? 아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겠지? 얘가 틀렸어.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갑시다. 아까 전에 더 많이 외운 편이다. 오케이.
오른쪽으로 웬만큼 자료들이 많이 좀 더 개수가 많게끔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런 거 헷갈리지 말고 어디 선상이 있는데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10에서 15라는 거는 전부 다 10이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14였을 수도 있어. 10, 11, 12, 13, 14 골고루 분포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결국 10 미만이라 하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은 아예 아닐 거잖아, 맞지? 10 미만이 이쪽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개념 정리하는 거 마치고 밑에 문제 풀어보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